요 심홍수라복의 꽃의 모습을 보면 참 예쁜데, 요 꽃이 요거하고 아주 비슷하죠. 히말라야 등불의 꽃도 조금 전에 보았던 심홍수라복하고 꽃의 모양이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나무의 꽃을 비교할 때는 조금 더 다가가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면 금방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사진을 확대해서 가까이 들여다보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꽃뿌리 통부라고 하죠. 꽃뿌리 통부에 보면은 이러한 진한 적색의 이러한 줄무늬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진한 적색의, 진한 붉은색의 지그재그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히말라야 등불이라고 하고, 거기에 비해서 심홍수라복의 꽃을 보면은 심홍수라복은 그러한 줄무늬, 지그재그의 줄무늬가 전혀 없이 이렇게 새빨간 색깔의 광택이 나면서 이 아래의 꽃뿌리 조각이 초록색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두 나무의 꽃, 심홍수라복의 꽃과 히말라야 등불의 꽃은 한눈에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히말라야 등불하고 심홍수라복, 요 두 나무는 한 명을 보면 한 명 앞에 있는 요 속명이 아가페테스라고 해서 둘 다 똑같은 속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말라야 등불이나 심홍수라복의 두 나무의 사진을 보면은 둘 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비슷하면서 상당히 헷갈리기 쉬운 나무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나무를 심홍수라복을 중심으로 해서 두 나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심홍수라복이라는 나무하고 히말라야 등불이라고 하는 이 두 나무는 꽃의 모습이 아주 비슷하죠. 꽃의 모습도 비슷하고 잎의 모습도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꽃과 잎을 중심으로 심홍수라복과 히말라야 등불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점을 한번 펼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심홍수라복의 꽃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꽃을 보면 요 심홍수라복이라고 하는 요 나무는 꽃의 크기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3cm 정도 됩니다. 3cm 정도 되는데, 이 꽃하고 아주 비슷한 히말라야 등불, 요 히말라야 등불이라고 하는 요 꽃은 꽃의 크기가 조금 전에 보았던 심홍수라복하고 거의 비슷해서 꽃의 길이가 최고 28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꽃의 크기는 2.8cm이거나 아니면 3cm니까 두 나무의 꽃의 크기는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다. 눈으로는 거의 구별하지 못하고, 꽃이 피는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홍수라복의 꽃이 피는 것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속적으로 꽃이 피고 지고를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년에서 반이라는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오랜 개화 기간이 길다. 그러한 것이 심홍수라복인데, 히말라야 등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히말라야 등불도 여기 5월에서 6월 달에는 꽃이 제일 많이 피지만은 꽃은 1월 달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년에 6개월 동안을 꽃을 피는 개화 기간이 아주 길다. 그래서 히말라야 등불이나 심홍수라복이나 꽃의 개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안의 화분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서 1년 내내 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시몽수라복과 히말라야 등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의 꽃에서, 그럼 꽃의 크기가 같으니까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고 꽃을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들은 꽃뿌리 통부라고 하죠. 꽃뿌리 통부이고, 여기 초록색 부분을 우리들은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래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데, 꽃뿌리 통부는 진한 홍색이죠. 그래서 심홍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홍색인데 꽃뿌리 통부가 광택이 짜르르 흐릅니다. 그런데 꽃뿌리 통부의 아래쪽에 있는 꽃뿌리 조각의 색깔이 초록색이죠. 초록색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홍수라복입니다. 심홍수라복인데, 거기에 비해서 히말라야 등불은 그 꽃뿌리의 갈래 조각이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에 꽃뿌리 갈래 조각이 붉은색이지 초록색으로 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붉은색 그대로이면은 히말라야 등불이고, 요 끝에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면은 심홍수라복이다. 이렇게 두 나무는 일단 꽃이 피었을 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심홍수라복의 수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요 꽃뿌리 통부를 잘라가지고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 모습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요 부분이 꽃뿌리 통부죠. 꽃뿌리가 여기 이렇게 꽃뿌리 통부가 있고, 그 속에 수술대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이렇게 있고, 꽃밥 끝에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이 암술대입니다. 그러니까 암술대를 수술대와 꽃밥이 둘러싸고 있고, 수술대는 서로 합착해서 붙어 있다. 이러한 수술대와 암술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수술대의 길이가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요 흰색 부분, 요것이 수술대입니다. 수술대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수술대가 합쳐서 합생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고, 여기 요 갈색 부분이 바로 꽃밥이죠. 꽃밥인데, 요 꽃밥의 길이는 최고 10mm 정도 되고, 수술대의 길이는 최고 13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술대의 길이가 꽃밥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고, 그 다음에 암술대는 꽃밥보다 또 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술대와 꽃밥, 그래서 합쳐서 수술은 꽃뿌리 통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꽃뿌리 통부이고, 꽃이 피어 있을 때 꽃뿌리 통부의 밖으로 이렇게 수술대에 꽃밥이 나와 있고, 그 끝에 하얀색의 암술대가 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꽃뿌리 갈래 조각 위로 더 꽃뿌리 갈래 조각보다 길이가 더 길다, 이 꽃뿌리 통부보다 길이가 더 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홍수라복의 수술과 암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과 암술이 꽃이 피었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심홍수라복인데, 거기에 비해서 히말라야 등불, 이 히말라야 등불은 그 수술대가 훨씬 짧습니다. 짧아서 여기 하얀 부분이 수술대입니다. 그래서 수술대의 길이가 아주 짧고, 그 대신에 꽃밥의 길이는 또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대는 여기가 3mm 정도이고, 꽃밥은 19mm,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9mm이고, 여기 끝에 암술대는 약간 보일동말동합니다. 그래서 이 꽃밥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붉은색으로 보이는 위에 이 암술대가 하얗게 이렇게 조금 드러나 보이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수술대와
꽃밥은 길이가 짧아서 꽃뿌리 통부의 길이보다 짧아서 꽃뿌리 통부의 밖으로 드러나지 못한다. 그래서 꽃이 피어 있을 때 보면은 요 밖으로 수술대나 암술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여기도 보면 수술대나 꽃밥이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술대와 꽃밥이 수술과 꽃밥이 꽃뿌리 통부보다 짧으면은 그러면은 히말라야 등불이고 이렇게 심홍수라복은 수술대와 암술대 수술과 암술이 이렇게 꽃뿌리 통부 밖으로 드러나서 삐죽이 나온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심홍수라복이라고 하는 이 꽃을 보면은 광택이 짜르르 흐르면서 요 꽃뿌리 통부의 가장자리 부분에 털이 없습니다. 털이 전혀 없는 이러한 형태로 꽃이 피는 것이 심홍수라복인데 거기에 비해서 히말라야 등불은 광택이 물론 있죠. 광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 꽃뿌리 통부의 가장자리에 이러한 털이 보입니다. 이런 털이 듬성 보이는데 이러한 털을 우리들은 샘털이라고 하죠. 샘털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선모라고 씁니다. 선모이고 거센 샘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샘털이 있으면은 히말라야 등불이고 샘털이 없이 깔끔하게 보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털이 없으면은 심홍수라복이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꽃을 보고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요게 아래쪽에 초록색 부분에 꽃뿌리 갈래 조각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5갈래로 갈라져 있고 5갈래 갈라진 꽃뿌리 갈래 조각은 초록색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꽃밥은 이렇게 보이고 하얀색의 이것이 바로 암술대입니다. 이러한 예쁘고 초롱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이 심홍수라복이고 또 히말라야 등불도 마찬가지로 이런 초롱꽃 같은 꽃을 핀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홍수라복의 잎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심홍수라복은 잎을 보면은 잎의 모양이 둥글둥글하죠. 둥글둥글한 이러한 타원형 형태입니다. 이러한 타원형을 우리들은 길둥근꼴, 길게 둥글다 해서 길둥근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길둥근꼴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심홍수라복인데 거기에 비해서 히말라야 등불은 잎이 아래쪽은 넓고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면서 끝이 길게 점점 뾰족해진다. 이러한 형태의 잎을 우리들은 바소꼴이라고 합니다. 바소꼴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피침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침형, 이렇게 끝이 점점 길게 뾰족해지는 피침형의 잎을 하고 있으면은 히말라야 등불이고 그리고 심홍수라복은 피침형이 아니라 타원형, 길둥근 꼴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잎의 잎 끝이라고 하고 여기를 잎 밑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엽두라고 하는데 엽두인 잎 끝의 모습을 보면 요 잎의 끝이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둥구스름하다. 이렇게 둥구스름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심홍수라복인데 거기에 비해서 히말라야 등불의 잎끝을 보면은 잎끝이 날카롭게 뾰족해집니다. 날카롭게 뾰족해지면서 요 끝에는 이러한 돌기 비슷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톱니, 돌기 비슷한 톱니가 끝에 하나 있다 하는 이러한 형태의 잎을 하고 있는 것이 히말라야 등불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등불의 잎의 크기를 보면은 잎의 길이가 요 끝에서 요 끝에까지가 최고 2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한 2cm 정도 되는 것이
히말라야 등불인데 심홍수라복은 보면은 잎의 길이가 최고 15mm 정도로 잎의 길이는 좀 짧고 폭은 더 넓어진 이러한 형태의 잎을 하고 있는 것이 심홍수라복입니다. 이 심홍수라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 나무의 이름을 정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심홍수라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쓰는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심홍수라복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심홍수라복이라고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홍수라복의 심홍이 뭐냐? 심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자는 깊을 심자죠. 깊다. 홍자는 붉을 홍자. 그래서 홍색이 깊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진한 홍색, 진홍색의 꽃이 피는 숫자는 나무 숫자입니다. 그래서 진한 홍색의 꽃이 피는 나무인데 여기에서 라복이라고 하는 요 말은 바로 우리나라의 무를 말합니다. 무는 우리가 동치미나 아니면 총각무 할 때 그 바로 무입니다. 김치 담글 때 들어가는 그 무를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라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라복이라고 하는 무. 그래서 심홍수라복이라는 이름은 줄기에 이 심홍수라복 나무의 줄기의 밑부분이 무처럼 통통하게 굵어진 나무다라는 그런 뜻으로 심홍수라복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홍수라복이라는 중국 이름에는 그 동네에서는 다른 이름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보면은 이 심홍수라복의 다른 이름은 이렇게 등롱화, 이렇게 등롱화라고 쓰고 있는데 등롱이라고 하는 것은 초롱이라는 뜻입니다. 초롱이 등롱인데 그래서 등롱화는 초롱꽃을 말하고 심홍수몽이라고도 쓰는데 심홍수몽은 바로 심홍수라복에 나오는 심홍수라를 요 몽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몽이라고 발음을 해서 심홍수몽이라고 불러주고 있으며 유통하는 꽃가게에서는 심홍수몽이라는 유통명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